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인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65이 되시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제 어머니는 참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런데 최근에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고, 그때 또 한 번 어머니께 도움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또 어머니께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일이 해결이 되었죠. 이번 기회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올해 10살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29에 제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제 딸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알아온 동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두루두루 친한 사이였지만 그 나이에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자인 친구들과 남자인 친구들이 따로 놀기 시작했죠. 그러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모두 성인이 된 채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서 동창들 볼 생각에 들뜨기도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전부 잘 되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모이니 참 신기하고 그 자리가 즐거웠어요. 너무 예뻐지고 잘생겨졌더라고요. 모두들이요. 그렇게 동창끼리 밥을 먹는 자리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2차로 술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술이 약해요. 게다가 아이 낳은 이후부터는 몸에서 아예 받질 않고 있고요. 그 시절엔 술을 아예 못 먹진 않았지만 못 먹은 거나 다름없긴 했었죠. 당시 밥을 먹으면서도 동창들이 반주를 시작해서 몇 잔 먹은 것이 전부였는데 눈앞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몇 잔에 취해버린 거죠. 그때 도와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2차를 향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빠졌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괜찮냐고 웃으면서 다정히 걱정을 해주고 제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면서 술 좀 깨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대학을 막 졸업한 뒤였어요. 그때가 계기가 되어 저와 남편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으나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대졸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셨거든요. 남편은 군대에 갔다가 막 복학한 참이었죠.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니 남편보다는 좀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교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쳐야 했죠. 그것마저 전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였던 걸까요? 남편은 제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항상 다정했고 자상했으며 제게 늘 결혼을 꿈꾸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만일 아이를 낳는다면 저런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였으면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죠. 그렇게 저의 5년간의 뒷바라지 끝에 남편은 임용고시에 붙었고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신입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 좀 바빠졌어요. 환영회다 연수다 뭐다 해서 술자리도 잦아졌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덜컥 생겼더라고요. 지금 제 딸아이가요. 마냥 무섭고 슬프고 우울했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거든요. 어쩌지 하면서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위해 만나는 자리였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 터졌죠. 하긴 남편도 당황했겠죠.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가 엉엉 울면서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이내 걱정하지 말라며 제게 늘 그랬듯이 다정하게 위로를 건넸고 저를 진정시키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저희 집에 양복을 입고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허락을 구했죠.
제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고요. 비록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제가 배가 불러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따뜻하고 딸에게는 자상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을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딸이 생기니 딸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정말 완벽했고 평화로운 가족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말이죠. 항상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족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일하고 있는 지점으로 어떤 어리고 낯선 여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손님인 줄 알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안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남긴 채로 휙 돌아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의아했고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말이에요. 의아함만 가득 품은 채로 서류 봉투를 열어본 저는 차라리 까무룩 기절이 하고 싶었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A4 용지에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넨 여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남편의 외설스럽고 저질스러운 대화로 가득했고 함께 동봉된 수십 장의 사진들조차 제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가 막힌 애정행각을 나누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USB가 하나 동봉되어 있더군요. 당연히 노트북에 꽂아서 다급하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5개의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침착하려고 애를 쓰면서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끝까지 듣지 못할 소리들로만 가득했고 그 목소리의 인물 중 한 사람은 제가 10년 동안이나 알아온 제 남편의 목소리,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소리만 들었는데도 기가 막혔어요. 그때 차마 영상 자체는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숨이 턱 막히면서 영상을 종료하기 위해 화면을 지켜본 순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멈추지 못한 영상은 계속 재생이 되고 있었고 끝내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믿기 힘든 소리들과 대화 속 내용들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으며 처자식이 딸려있는 유부남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 뿐이었어요. 영상 속에 나온 차의 내부는 낯선 것을 보니 여자 쪽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그 영상 속에서도 블랙박스 카메라 쪽을 힐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접 남편의 불륜 현장을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찾아가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칠 것이라고 확신하죠? 저도 그랬어요.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것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된다고 제일 먼저 외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닐 것이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되뇌이면서 말이에요. 저녁에 올 남편을 기다리고 말고를 떠나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가 연락을 하라는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아서는 저더러 빨리 연락 주셨네요. 저는 빨라봤자 내일이겠거니 했는데 하더군요. 저는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으니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마침 퇴근 시간을 보니 얼마 있지 않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더군요. 여자 쪽에서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급히 아이를 저희 어머니께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뻔뻔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크게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 말씀하세요 하면서 자기 손톱을 매만졌죠. 몇 살이냐는 제 질문에 그 여자는 28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과 띠동갑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 여자였던 것이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냐는 제 질문에
그 여자는 당연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남편인가 해서 뒤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딸아이와 함께 왔더라고요. 제가 횡설수설하며 다급하게 연락을 한 뒤 대답조차 듣지 않고 전화를 끊으니 걱정이 되셔서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물들이 쏙 들어갈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제 딸아이가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모! 라고 외치며 그 여자에게 우다다 달려가 폭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보 나왔어 하는 말과 함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누가 와 있는지를 새삼 깨닫고 사색이 되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있지. 저는 눈에 눈물을 한가득 담고 있고 집에 있는 손녀는 낯선 여자한테 이모라고 외쳐 부르며 가서 안겨서 온갖 애교를 부리고 있지. 저희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셨던 것 같네요. 어머니는 아가씨는 누구길래 여기 있어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저 사람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뻔뻔한 낯짝과 평온한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누가 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아니야!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행패야? 하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 여자로부터 받은 서류 봉투에서 수십 장의 대화내역과 사진들을 던져 뿌렸습니다. 어머니도 주워서 읽으시곤 놀라 자빠지려고 하시더군요.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제 딸아이에게 옆집에 가 있으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시며 보냈습니다. 옆집이랑 저희랑 친해서 자주 서로의 아이를 봐주거든요. 그렇게 딸아이가 나간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이 저 여자를 어떻게 알아? 너 무슨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닌 거야?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제게 빌었어요.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다 전현 탓이야. 전현이 작정하고 꼬셨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대화에 충격을 받았던 것인지 거기다 대고 그 여자는 말하더군요. 오빠?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만 사랑한다며 곧 이혼할 테니까 결혼하자고 했잖아. 딸내미 양육권도 오빠가 들고 오고 싶었다며. 그래서 나한테 선미 소개시켜준 거였잖아. 하면서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제게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입 다물고 닥치고 있으라고 일갈했고 그 여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애타게 바라만 보고 당신 눈치 살살 보면서 만났던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이 고작 애 하나 낳아줬다는 이유로 당신 남편 억지로 함께 산다고 그랬다고요. 당신이 애 낳아준 것 말고는 뭐가 그리 잘났어요? 애 낳는 기계밖에 더 되냐고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어리고 훨씬 더 예뻐요. 프로필 사진 보고 있으니까 화목한 가족인 척,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인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하던데 그쪽 남편 나랑 금지된 사랑했다고요. 우리 불륜 아니에요. 서로 인연이 안 되었던 사랑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온 거지. 나한테 매일 밤마다 당신보다 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결혼하자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미도 소개시켜줬던 거고 저도 선미에게 엄마가 되어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당신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게 나예요. 오늘 찾아온 건 당신한테 남편 좀 놔달라고 말하려고 온 거라고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바라만 보고 있으니 아니라고 저것들 다 거짓말이라고 손사래를 치며 여자가 내뱉은 모든 말에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섰어요. 둘 다 나가! 하면서요. 솔직히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때 마침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제 대신 상황을 중재하셨다는 것 밖에는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맞잡아 주었는데 참 뜨겁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셨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하얗게 질려있고 핏기가 가셨던 상태였단 것을요. 그 뒤로 저는 쓰러졌고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이 제가 임신 8주 차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임신 초기인데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계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입원을 권유했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이혼하자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현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로는 제가 상간녀에게 받은 자료들을 전부 넘겼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났던 날 어머니가 바로 휴대폰을 켜서 대화를 녹음했더라고요. 녹음 파일도 함께 넘기니 변호사가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멍청한 상간녀는 처음 본다고 하셨죠. 당연히 소장이 날라갔고 시댁에서도 뒤집어졌겠죠?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운영이지 프랜차이즈 지점을 몇 개씩 하고 있어서 솔직히 경영에 가깝습니다. 가게들은 전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이제 가게 운영은 저에게 전부 맡기셨습니다. 저는 월급만 좀 넉넉히 받고 있는 편이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제게 다 물려주실 가게이니 어렸을 때부터 좀 제대로 배우길 바랬기에 저를 가르쳤던 거였죠. 그렇게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그런지 친정이 좀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알아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서는 저희 오빠가 일하고 있죠. 반면 시댁은 그렇지 않아요. 적당하게 모자라고 적당하게 여유로운 집입니다. 그냥 무던하고 평범한 집안이요. 그래도 남편이 공무원이라 집안의 자랑거리인 그런 집이요. 형편을 따지자면 저희 집이 훨씬 나아요. 집도 저희 쪽에서 해갖고 남편이 혼수를 해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시집살이도 꽤 당했어요. 처음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공무원 아들을 장사꾼한테 장가 보내시는 것이 억울하시다며 임신한 저를 앞에 두고 목청껏 울음을 터뜨리셨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고 그 옆에서 한숨만 푹푹 내신 사람이 시아버지셨죠. 그 집구석에는 그나마 아가씨가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공무원 아들을 염치 없이 뺏어간다고 조롱하고 임신한 저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고 그러셨던 양반들이 남자는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게 왜 남편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냐고 참 말 같지도 않고 기가 차는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기껏 임신해 와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딸이나 낳은 사람이라며 조롱할 때는 어디로 갔는지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다가와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아가 하시는데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돌았고 미쳤었던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소리를 치고 내쫓을 힘도 없었는데 다행히 그때 저희 오빠와 아빠도 소식을 듣고 병원을 왔고 시댁 식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맡겼고 어머니는 절 대신해서 모든 것을 쳐내셨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은 전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딸아이의 양육권까지 제가 받았으며 위자료 청구들도 전부 해결이 되었죠. 중간중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은 친정 식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전부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충격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었는지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유산이 되었고 그 소식까지 남편에게 들어갔죠. 남편은 울며 불며 연락을 해왔고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상간녀는 정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제게 이혼을 원했나 보더라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들어가고 상간녀가 다니고 있던 회사와 본가에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니 꽁지에 불이 붙은 듯 제게 연락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일단 두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것만 같아 참 씁쓸하더군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힘들고 지치고 많이 슬픕니다. 제 딸아이는 제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이 아빠가 없어도 찾지 않고 제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마 아이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아이 아빠와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상간녀도 더 이상 사회에서 뻔뻔한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이의 아빠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미래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어 제 남편도 뻔뻔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독하면 독하다고 할 수 있고 참 어지간히 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응원받고 싶어서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친정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제가 받은 상처에 곱절에 곱절을 더해 되갚아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부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